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예.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입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환 의원님께서 기후 위기가 우리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가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올 1월에 세계 경제 리더들이 모여서 2020년에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을 기후 변화라고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후 변화는 이제 인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GDP 중에 무려 52%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세계경제포럼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는 중입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에서 작년 말에 유러피안 그린 딜이라고 하는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탄소 국경세와 상응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수입품이 국경을 지나갈 때 그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과 연계해서 과세하는 그런 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앞으로 유럽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최근 공약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협에 대처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당선되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통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주요국들이 자체 목표를 강화하도록 하고 강화된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의 경제와 권력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환경 관련해 가지고 정책의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상 강력한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대선에 미국이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경쟁, 재생에너지 확대 전쟁에 돌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 더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35%에 이르는 무역 의존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출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는 바와 같이 고탄소 산업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이 산업들이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이나 미국의 이런 통상적 무역적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 외에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마저도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23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지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급사들에게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직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에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나 위협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을 정부의 방침으로 확고하게 선언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린 뉴딜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앞선 질의에서 그린 뉴딜의 공통적인 목적이 해외에서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이런 질의를 다른 의원님께서 주셨고 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될 필요가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합의를 통해 보고서를 만드는 유엔 산하의 IPCC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1.5도씨 이내로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매년 100년, 200년에 한 번씩 오는 재앙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수십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구가 망가지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1.5도씨 이내로 온도 상승 제한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앞에 놓인 물잔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그걸 마실까요? 글쎄요. 우문현답을 할까요? 예. 청산가리가 50% 청산가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50%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물론 뭐 똑같이 옆에 가지도 않겠죠. 10%, 5%, 2%라도 아마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깨끗하고 안전한 우물터가 1km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 멀거나 힘들더라도 그 1km 바깥의 우물에 아마 가서 내가 마실 물, 우리 아이들이 마실 물을 떠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가 우리에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감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226개 모든 기초 지방 정부가 하나의 지자체도 빠지지 않고 모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2050년 순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이행하라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그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아직 임기 시작이 2달도 안 됐는데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3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 동의하신 의원님,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이 무려 132분에 이릅니다. 44%입니다. 이 비상선언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반드시 선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감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년 LEDS 제출 시점까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국민 여론이나 국내 여건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어떤 전향적인 자세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경청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해야 되면서 특히 산업 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또 당위성 사이에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하고 또 견인하는 역할이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정치계도 함께 정치권도 함께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제출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과 2050년 순배출 제로에 대한 요구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그 결의안이 채택되게 되면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산업계를 설득하고 2050년 순배출 제로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린 뉴딜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디언,
포브스, 인디펜던트 같은 많은 외신들에서 그린 뉴딜, 코리아의 그린 뉴딜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그린 뉴딜 환영한다라고 하는 서신을 대통령께 2번이나 보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으로 여러 기관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과도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또 2030 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국제사회 기준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어쨌든 2030년 목표에 대해서 그린 뉴딜을 선언한 이상 일부 강화하는 노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